경영앤 차장무 파운더스 22DC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늄 한윤입니다. 오늘은 CNC 3주차로 1, 2교시에 걸쳐서 너츠앤볼츠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주차 CNC 너츠앤볼츠를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건강미가 철철 넘치시는 강사님이신데요. 이분에게 아메이는 생활이고 건강이고 또 나눔이고 연금이고 감동이고 사명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던 시간이 생각나네요. 이런 멋진 분의 강의를 만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멋진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이신 서선영 리더님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제 진짜 언제부터인가 2020년이라는 단어도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벌써 이제 2023년이 됐는데 2029년이 진짜 올까라는 생각하지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벌써 이제 2029년이 이제 오네요.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또 글로벌 아메이가 지금 또 우리가 한국 아메이도 지금 A70, A65를 지나서 이제 A70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뜨거운 열기가 지금 AP에서도 느껴지는 게 3월은 사실 뭐 신규 가입과 플러스 또 지금 뭐 프로모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AP를 오면 지난달과 너무 다른 에너지를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또 많이들 또 우리 김창원 리더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곧 또 이렇게 오픈될 지금 빅보너스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지금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2029년을 기다리는 1인 중에 제가 또 한 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저도 이 A70 지금 준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큰 보너스에 정말 수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2029년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2029년 오늘 리더님들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하고 또 준비한다고 하면 진짜 그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진짜 상상하는 그날이 지금 상상하는 건 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9년에 그 현실이 됐을 때 내가 6년 전에 상상했던 나의 모습대로 아마 2029년 살고 있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는 이제 암이라는 또 멋진 수단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플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9년 오늘 리더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이 12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12가지를 오늘 리더님들은 이론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 끝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행동하는 학문이지 이론의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배운다고 해가지고 핑을 주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년 학점을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을 내야 되는데 그 결과적인 사실 이제 행동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2029년에 오늘이 내가 지금 그려져야지 또는 그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마음 먹어야지 이 너츠앤볼츠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탱커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문경 리더님이 굉장히 담백하게 탱커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10가지를요 습관 들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가지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어떤 좀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게 자립이든 나눔이든 그죠? 독립이든 뭐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탱커화를 하면서 오늘 배우는 이 12가지를 함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같이 진행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츠앤볼츠 제가 12가지 먼저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리고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시작하기고요. 두 번째가 꿈 가꾸기. 그 다음에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이 6가지가요. 너츠앤볼츠의 먼저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1, 2를 나눠서 했거든요. 그래서 6가지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잠시 1분 쉬었다가 다시 2강을 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스루 이제 지속적인 지원 진행되고 그다음에 사업 키우기
시스템과 툴, 그다음에 네트워크의 균형, 그다음에 네, 자세와 자기 이미지,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법 이렇게 12가지를 오늘 빠른 이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꿈, 즉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꾸준히 하면 되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그게 할 때에 화세에 해당되는 것이 탱코예요. 지난주에 배우시.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너츠앤볼츠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하우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탱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너츠앤볼츠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저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22가지를 아메이는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학습과 행동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다시 학습하셔야 되고요. 다시 실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제가 수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 삶 속에 요즘 저한테 에너지를 주는 그 동기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과거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물에 과연 뜰까? 그 다음에 수영복이라는 걸 입고 어떻게 수영장을 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수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왜 수영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여행을 한 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말 아메리카 너무 멋진 리더십 여행을 보내주는데 주로 리더십 여행을 가면요. 우리 삿포로 외에는 전부 다 물과 연결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단 호텔이요. 너무 좋잖아요. 다 5성급 이상이다 보니까 그 수영장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제가 지금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거의 17년 정도를 매번 리더십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멋진 풀에서 한 번도 제가 수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너무 웃더라고요. 정말 내가 언젠가는 수영을 하리라라는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뭔가 좀 나한테 에너지를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결정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영을 이제 스포츠 뭔가 우리가 탱코에서도 운동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 단련함에 있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골프를 쳐봐라, 또 뭐 줌바 댄스도 얘기를 하고, 또 필라테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가리니까 수영을 하냐, 골프를 쳐라, 막 이런 친구들 얘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수영을 했냐면 제가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수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너무 많은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마다 수영을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여러 사람 지금 수영에 등록했다. 그리고 지금 수영복을 샀다. 조만간 할 끼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초급반 이제 드디어 제가 중급반으로 이제 승급을 했습니다. 이제 승급을 하면은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승급해가지고 제가 뭐 박수 받고 야 이제 정말 더 날아다닐 거야라는 생각했는데 정말 지금 중급반 가고 지금 일주일 됐는데 정말 수영이 지금 싫어질 것 같은 내가 지금 왜 수영을 하고 있지 본질을 좀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 탱코화가요 초기 사업가의 탱코화와 우리가 또 그 리더들 중급자들의 탱코화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너챔볼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미 비즈니스는 반드시 이 비즈니스로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전제를 깔고요. 진행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다시 배울 때 부대껴 와요. 부대껴 와요. 그래서 제가 물이 들어가는 게 무섭고 뭐 자유형이 안 되고 뭐 4가지 영법이 안 돼서 지금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이 학습 강도가 다른 거예요. 훈련 강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안 먹던 물도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 머리도 두통도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중급을 제가 잘 또 해야지라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왕 좀 수영 시작한 거 또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 또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뭔가 지금 뭔가 몸에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요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뭔가 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탱고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도 다시 너츠앤볼츠도 다시 구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걸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리더의 위치가 됐는데 자꾸 초기 사업자의 탱커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면서 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다 보면 그게 또 익숙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럼 제가 또 고급반에 가 있겠죠. 그래서 너츠앤볼츠는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알고 지속적으로 익혀야 하는 12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사업자는 너츠앤볼츠를 학습한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CLC를 최소한 3개월은 꼭 연속해서 들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자, 사업 초기에 유의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요거 먼저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커피숍을 하든, 그죠? 뭐 통닭집을 하든, 내가 무언가 뭐 어쨌든 뭐 식당이든 뭐 의료업이든 어떤 업을 할 때, 자영업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 그 브랜드의 전문 컨설턴팅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되죠. 근데 주위에 그 커피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내 주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더 나은 삶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인생 바꾸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작더라도 한 50에서 100만 원만 들어와도 인생 바뀌거든요. 꼭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들어와야지 인생 바뀌는 거 아니지 않아요? 진짜 5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쇄 소득을 만들어 놔도요. 여러분 인생 바뀌어요. 집도 한 10평 정도 늘릴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준비된 엄마 될 수 있고요. 남편에게 50만 원, 100만 원 용돈 안 받는 걸로 얼마나 남편한테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그렇죠? 또 이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가족들한테 밥도 살 수가 있고 진짜 내 차를 한 대 내가 살 수도 있고 정말 어쩔 때는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옷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보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한테 멋진 선물할 수 있고 이 돈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진짜 내가 원하는 곳 여행 갈 수도 있는 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가치 없냐?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아메이 소득은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쇄 소득, 우리 옹달생처럼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요, 우리가 노동소득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자산의 소득에 가깝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아파서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아파서 한 달 동안 병간호를 했는데도 들어오는 돈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상조에서 그런 광고 하대요. 정말 이제 이제 이렇게 간병을 하니까 병원에서 다들 뭐 효녀다, 뭐 효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두워지면서 다 반전, 그죠? 가족들은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누가 한다? 상조가 그죠? 간병인들을 해주겠다 뭐 이런 광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작지만 의미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소득입니다. 아미 소득에 50만 원 따박따박 내가 한 500만 볼륨의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되게 큰 네트워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치를 알 때, 작은 가치를 알 때 큰 가치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묻는 거 비상식적인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아메이는 내가 처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사업을 해봤나요? 그리고 아메이는 자영업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이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한 분들의 그 시스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전화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1시간 통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제가 5만 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화장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개고 심지어 그죠 영화를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이렇게 뭔가 추임새가 왔다 해가지고요. 그 친구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는 들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고요. 전화로는 그냥 안부 정도 묻는 거예요. 근황을 묻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약속 잡는 게 전화지 전화로 사업 설명하는 거는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서 사업 설명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요즘은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 개인적인 시간, 그다음에 개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에요. 내가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내가 원하지 않은 거에 시간 투자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불편해하고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좀 25살이고 저희 딸도 22인데요. 제가 엄마니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아 맞아 동민아 오늘 할머니 생일이어서 너 몇 시, 8시 이후로 올 수 있니? 이러면 얘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 안 했다 이거죠. 자기는 그 시간에 너 뭐 일 있냐? 이러니까 일 없대. 그래도 화를 내요. 엄마 나도 내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네. 그죠? 인격적으로 그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꼭 공유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올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네 이러면 고마워 이러고 아니요 이러면 알겠어 뭐 이래 되는 거죠 괜히.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작정 사업 설명 의미 없습니다. 그 친구 나는요 한 번 한 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이 암이란 비전을 보여준 건 아니라는 거죠. 5번째는요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초기 사업자들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에요. 이런 예가 있어요. 4명한테 사업 설명하고 5명이 그만뒀다. 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4명한테 사업 설명했는데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야죠? 했더니 이 정돈되지 않은 열정이 있어요. 뭐, 오늘 당장 얘 안 하면 얘 딴 사람이 낚아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급하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진짜 이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는지, 나한테 이 아메이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 진짜 나 아메이 안 해도 괜찮은지, 진짜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걸 내가 진짜 원하는지 그걸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오는 이유는요. 뭐 아메이랑 회사를 아는 거, 그다음에 플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품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스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나하고의 Q&A가 들어가야 돼요. 질의응대.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그게 사실 미팅에서 많이들 정돈되시는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후원보다 미팅이 우선이고요. 최소 미팅은 10번은 꼭 스트레이트로 들어라. CLC 3개월은 꼭 반복해서 들어라. 그래야지 이게 학습이요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제 배운 게요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들으려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CLC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매일 듣는 너무 좋죠. 매일 들으면. 네. 그 다음에 6번째 자신보다 나은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후원하세요. 네, 이건 또 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쭉 오래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건강한 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분의 가정 형편, 그분의 외모, 뭐 학벌, 뭐 말 잘하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건강 꿈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그죠 한이 있는지, 어떤 무언가 진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에게 무언가 좀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진짜 본인답게 살고 싶어 하는지 그런 꿈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7번. 사업가단 용모와 복장을 갖추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12번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다시 언급할게요.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 듣지 않는다. 이것도 12번에 자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부 후원을 중심으로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면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나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버는 거에 나는 아미 소득에 만족해. 그러면
부부 후원 구직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 이상 되고 싶다. 정말 나는 큰 그룹을 만들고 싶다. 부부 후원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씩 하나씩 또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저게 훨씬 더 나은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시작하기예요. 자,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꿈을 먼저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 애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유보하기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많이들 이제 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크면 유보하는 거를요 되게 심플하게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꿈이 작으면 어때? 이 유보하는 거에서 너무 많이들 시간 이게 뭐죠? 그러니까 감정 소모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스폰서님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말은요. 아직 그러니까 저는 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당신이 10만 원 벌고 싶으세요? 안 해도 돼요. 근데 100만 원 벌고 싶으셔요. 벌고 싶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하셔야 돼요. 1,000만 원 벌고 싶으셔요? 1,000만 원 벌고 싶다. 그러면 완전히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의외로 아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스타트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저는 좀 명확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진짜 아미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게 명확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딱 두 가지가 완전하게 명확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월 200만 원 버는 사람.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사람. 제가 아미 사업을 선택했을 때 전 이 두 가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끌렸거든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벌고 나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야지. 그 정도의 내가 아미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진짜 아미 난 성공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저는 1차적인 제 아미 사업의 성공이었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 버는 분들의 이렇게 옆에 친구들을 보니까요. 이게 20년 전 200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200만 원은 지금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6시에 기본 퇴근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었잖아요. 최소 주 6일 근무하고. 그죠? 그리고 주말에 휴식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시는 분들 보니까 평균 얼마를 벌고 있냐면 월 한 200 정도, 지금 한 400 정도 버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려고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 딱 떼내가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아메는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5년 만에 파운더스 PT가 제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꿈을 가시화하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는 게 먼저 꿈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시면요. 아메 비즈니스 너무 쉬워요.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메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어디서 걸리냐면요. 제품 애용부터 걸려요. 괜히 아미 시작했다가 우리 가게에 10만 원 이거 생활비 초과됐거든 막 이런 얘기를 스폰서님들한테 하시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그럼 제품 애용은 기본이지 않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키움에 있어서요. 제품 애용이 제일 첫 번째예요. 나의 제품 브랜드 체인지가 내 매출의 첫 단추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다시 묻죠. 얼마 벌고 싶어요? 다시 질문. 그렇죠? 자, 유보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음먹기예요. 이 마음먹기는 저는 우리가 여기 진짜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초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이 마음 먹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요,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팅 참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지금 꿈 가시와 제품 애용 유보하기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초기 사업자들 아직 6개월 이전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리더님들은 미팅을 그냥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씩 꼭 미팅 착실하게 참석해 봐야지 라는 것만 하셔도요 사업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꿈.
꿈 가시화시키시고 제품 애용 계획 세우시고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막 빅3 딱 사버리시고 이렇게 하지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게요. 괜히 이렇게 흥분돼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유보하기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그 유보하기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드라마 보는 거 미팅 오시는 거고요. 아침에 친구들과 커피 마시면서 담소 나눌 때 미팅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10시 이후에서 2시까지 넷플릭스 보는 거를 좀 유보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거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유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한 유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꿈 가꾸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꿈은 첫 번째 커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런데 작은 꿈부터 적고 그 작은 꿈을요 이뤄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꿈은요 모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정말 많은 꿈을 모방했거든요. 자, 2000년 3월 나의 꿈, 저의 꿈입니다. 2000년도 제가 아미 사업을 2000년 1월에 들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에 남편 도와주고 이제 남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주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미팅을 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따라 나섰죠. 그리고 그 한 번의 미팅을 듣고 제가 아미 사업을 결정을 했죠. 물론 한 번 듣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베이스가 있었어요. 한 3개월 동안 매일 제가 테이프 2개를요. 매일 하나씩 한 3개씩을 복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하나는 꿈, 하나는 꿈의 실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테이프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음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제가 꿈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미팅을 계기로 사업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CLC를 왔죠. CLC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너츠의 볼지를 듣고 나서요. 이 꿈 가시화를 듣고 나서 제가 바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제가 2가지 행동을 확실하게 했는데 첫 번째 행동은요. 바로 마트에 가서 액자를 샀어요. 꿈을 적고요. 그걸 액자에다 걸어놓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TV 위에다 다 걸어놓으라 해서 정말 그대로 했었어요. TV 위에다 다 걸어놓고. 정말 그 꿈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집에 와서요 그 제품 애용에 대한 강조를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미 제품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와서 그때 제가 신혼 3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받은 세제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제들을요 다락에서 제가 그때 다락 있는 방에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락에서 다 꺼내가지고요 박스에다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박싱아웃 딱 써놓고 왜 그 강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좀 겁나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박싱아웃 딱 해가지고 테이프로 딱 정말 그거를 5년 정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그만두면 저걸 다시 쓰리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번째 이사 왔을 때 바깥다 내놨더니 어떤 분이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련을 확실하게 버리게 해주셨네. 그분이 어떤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그랬던 추억들이 있네요. 그래서 정말 박싱아웃 딱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아미 비즈니스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썼던 10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가 월 200만 원 버는 나. 전 제품, 아미 제품 전 제품 애용하기가 제 2번째 꿈이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전 제품 드리기 3번째 꿈이었고요. 30평 아파트 이사 가기, 유로 액센트. 이거 지금 모르시죠? 젊은 친구들 유로가 뭐야? 유로 이거 어디 화폐죠? 화폐 이름 아니에요? 유로 액센트라고요. 제가 그 20대 때 정말 동글동글하게 참 예뻤던 차가 있었어요. 액센트인데 좀 더 비싼 액센트, 유로 액센트. 그 차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차 갖고 싶다 했는데 그때 저 면허증도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써놨어요.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쓰라고 하길래 차 하나 정도는 좀 멋있게 써놔야지 하고 썼던 게 유로 액센트 써놨네요. 아이들 유학 보내기. 그때 이제 저희 큰 애가 3살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모방한 꿈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과 이별하기 가장 원했던 꿈이네요. 나중에 나오기 이게 뭐냐면 바깥 계산 내가 하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신발끈 먼저 매지 않기 뭐 이런 거. 진짜 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막 고민할 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기. 그 다음에 남편 전업. 네. 이 꿈이 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10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나 꿈을 가시화하고 외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팀들 모여서 이제 꿈도 계속 뭐 하셔야 되냐면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돼요. 꿈도 계속 변화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나의 사명 선언서도 제가 써놓고 이루어진 나의 꿈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시면 뭐 이거 옆에 보면 뭐 그냥 잡지에서 예뻐서 붙인 거는 맞아요. 근데 어쩌면 언젠가 이런 붓들이 우리 집에 나한테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붙여놨는데도 그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즘 인스타에 정말 여행지가 너무 멋진 여행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이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은데 이거 60 이전에 다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왜? 아메이가 제 꿈 이루라고요. 빅보너스를 또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땡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60 이전에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세계 일주를. 그래서 또 크루즈, 우리 지중해 크루즈 가면 또 몇 군데는 또 이렇게 해소가 되네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가 지금 ABO들 아메이와 함께하는 세계 일주 컨셉을 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탱커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런 곳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요즘 수영하니까 이런 이제 수영장 비스무리하게 있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집에서도 한번 한 10박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꿈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붙여놓고 저의 빅피처입니다.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 1년 전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것도 제가 모방한 꿈이에요. 그래서 복합센터를 짓는 게요. 제 꿈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계속 열심히 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동기가 없죠.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꿈꿨던 것, 20년 전에 꿈꿨던 거 10년 안에 다 이뤘어요. 10년 전에 꿈꿨던 것도 제가 20년 차 아메를 하면서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거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나 김세치 리더가 막 되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집은 10채 있어야 되고 뭐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김세치 리더는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고 진짜 그냥 뭐죠 이렇게 자기가 그냥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뤄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에 그냥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요, 막 물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티즈를 탈 때는 마티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하고 참 옆에서 살 때 이해되지 않았죠. 네조를 탈 때는 네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단순해지고 감동을 받지 이런 생각 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자기가 타는 차가 제일 좋대요. 제 차가 더 좋거든요. 자기 차가 더 좋대요. 내가 한 번씩 바꾸자면 안 바꾼대요. 왜냐면 본인 차가 물론 조금 저보다 연식이 더 덜 된지라 훨씬 더 좀 그 뭐죠? 이 옵션이 좋더라고요. 옵션이 좋아요. 제가 지금 제 차를 지금 9년째 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크루즈 주행 아시죠? 제가 크루즈 주행 되는 걸 불과 한 8개월 전에 알았어요. 제 차가 크루즈 주행이 된다는 거를 8개월 전에 알고 지금 막 주위에 얘기했더니 리더님 제 차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차는 다 있더라고요. 제 차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뭘 이렇게 사실은 갖고 싶은 거 물론 많죠. 많은데 그게 막 저를 엄청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는요. 네, 이 복합센터를 제가 짓는 걸 상상하면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이런 예쁜 커피숍만 보면은요. 진짜 저거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엄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 이런 커피숍만 해도 한 10개가 넘을 것 같네요. 마음으로 산 게. 제가 그중에 찍은 사진 중에 최근에 제가 광주에 그때 FN 갔을 때 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요. 이 커피숍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합센터가 지어지면 이렇게 비슷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주차장도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위치는 김해 유라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파트너들이 좀 약간 전국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면
쓸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얘만 상상하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 꿈을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가슴 뛰는 꿈이에요. 여러분은 리더님들은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아이들 유학 보내는 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것을 찾으세요. 그게 아메이와 연결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리더님들이 이 아메이란 비즈니스로요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꿈을 이제 그리면서 말하는데 자꾸 갑자기 뭉클해지네요. 자, 이미 된 것처럼 이미지하고 상상하면서 말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된 것처럼. 이미 된 것처럼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한 번씩은 쟤 왜 저래? 라는 생각할 때 있는데 자꾸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치? 근데 이 친구는요. 정말 제가 되기를 원하는 1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복합센터를 지으면 게스트하우스를 내가 위에다 만들 걸 했더니 자기 거기 쓸 거래. 자기 부산에 오면 자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싶대요. 근데 야, 네 거니까 내가 좀 막 써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 해도 자기 꿈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내가 저걸 만들어야지 부산에 너무 좋아하는 의정부에 사는 친구인데 자기 부산에 오면 숙소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님 나의 꿈이 누군가에게 만약에 연결된다 그러면 시너지 받겠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아마 저희 파트너들도 다들 우리 스폰서가 정말 저걸 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원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리더님들 막 입가에 막 미소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이미지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훈련 같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꿈이 작으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렇죠? 꿈이 크면 문제는 작아 보이죠. 근데요 꿈이 엄청 크면 문제가 없답니다. 노 프라브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작은 꿈부터 만들어 보세요. 아예 없는 것보다 나아요. 작은 꿈을 만들어요. 문제가 커 보여요. 스폰서님이 계시니까 상담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목표 세우기예요. 자, 목표는 꿈에다가 달성 기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크게 꿈도 커, 목표도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목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간절한 목표 있으셔야 돼요. 자,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하죠. 저도 제 열정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까 오면서도 제가 좀 떨리잖아요.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하니까 좀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열정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 제가 또 저기 유유미댐의 몰입이라는 음원을 듣고 왔는데 제가 이거 10년 전에 들었었어요. 한번 그때 그죠? 저희 이제 드림월드에 오셔가지고 이 플레이를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쇼킹했었어요. 그렇구나. 저게 먼저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벤치마킹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정말 정말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3년 플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있을 아메이 3년 플랜이 곧 이제 올해 안은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내년에 이게 아마 오픈이 되면 3년 플랜으로 될 거다라는 이제 썰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100%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사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리더님들이 된 걸로 믿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ABO들이요.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3년 안에 빅보너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빅보너스 나올 거라고 막 누군가가 이거를 말을 꺼내가지고 그게 뭐가 됐어요? 이게 이제 그냥 전체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거를 믿고 이제 행동하면요. 아미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될 거라는 거죠. 확정은 될 거다. 또 지금 김천희 대표도 굉장히 이거를 강력하게 FC 위원 미팅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거다. 그럼 지금 준비해야 되죠. 3년 플랜. 윤유미더님이 97년도에서 99년 요 해견도 97년도에 듣고 99년도에 97년도에 듣고 98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실제 2000년도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여기 보면 사람이 이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넣지 마세요. 뭘 넣으세요? 핀을 넣으세요. 핀을.
내가 원하는 핀 올려놓고 내가 이 9명의 파트너가 또는 6명의 파트너가 어떤 그림이 돼야 되는지를 그려놓으시면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점수로 하니까 우리가 QC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Q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QC로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처음 듣는 분들 조금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듣고 그냥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요거는 기존 우리 리더님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라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3년 안에 이렇게 되셔서 이때 파운더스 더블이 돼서 7억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다시 2003년에 한 번 더 해라 이래가지고 글로벌 아메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이 엄청난 빅 보너스를 그거를 한 번 더 했을 때 윤여미 단님이 이때 30억을 목표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 탱커예요, 탱커화. 그 탱커하고 너치볼치예요. 그거를 얼마나 몰입했느냐의 그냥 게임이에요. 누가 더 많이 몰입했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그 몰입의 근간이 뭐냐면요, 꿈과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세우기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카피캣 하시는 거예요. 아미는 카피캣 하는 일이에요. 복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요, 뭐 하시라? 카피캣 하시라. 그냥 모방하시라. 저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2026년 이 만들어질 맵이죠. 그래서 2026년 9월 1일 이후 전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해가지고요. 2배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전 5억을 받는 플랜이고요. 그 다음에 2027년 9월 1일 이후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서 일시불 보너스 2배를 받으면 6억이 돼요. 그 다음에 2028년 9월 1일 이후 QC 64점 크라운을 성취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이거는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시불 보너스, 뭐 뉴핀 보너스,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창업자 보너스 다 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냥 보너스 우리가 연말에 받는 퍼스널 큐 성장 보너스를 가지고 제가 프론트 퍼스널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보너스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예상해 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제 3년 플랜은요 20억 플랜이에요. 여기에 이제 뉴핀 보너스 다 들어가면 얼추 한 30억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목표는 30억을 벌어서 복합센터를 짓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사업설명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목표 세우기를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깨알 자랑도 좀 들어갑니다. 이제 딸 자랑은 커피 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자식 자랑할 때는요, 여러분 밥 사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밥 싸면서 자식 자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딸 자랑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이를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한글로 옆에 좀 써두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저희 아이의 스튜디언트 아이디는 이거고 이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지금 2학년 2학기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2학년 1학기 때 올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 경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빠도 못했어. 엄마도 못했어. 오빠도 안 했어. 그런데 다은이가 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올 장학금을 받았어요. 얼마냐고요? 10,000불을 받은 거예요. 1,775불. 하나로 하면은 한 약 1,300만 원. 경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다.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이런 랩하고 왔는데 뭔 말이냐 이랬더니 너가 명예정당에 올라왔다 뭐 이런 거랍니다. 자기네 학교에. 그래서 옆에 제가 이걸 좀 써달라 그랬어요. 제 아이한테. 다은아 이거 그래서 너가 동기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너가 이걸 하고 나서의 너의 어떤 변화된 감정 그걸 좀 써줘줘 했더니 뭐 기꺼이 써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왜냐면 얘가 지금 아미 사업 되게 관심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요. 자, 동기. 자, 내 자신의 학업적인 한계를 깨보고 싶어서. 이게 뭐 꿈이죠, 꿈. 그러니까 원하는 바죠. 원하는 바. 간절히 원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참 예쁘지 않습니까? 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지 돈은 아니지만 엄마 돈이라도 아껴주고 싶겠죠. 그래야지 본인의 뭐가 좀 삶이 쉬워지겠어요. 본인의 생활비를 엄마가 주는 거가 좀 유해지겠죠. 좀 많이 써도 엄마는 뭐라 하지 않겠죠. 왜? 엄마가 아주 지금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동기들보다 많은 학점 듣기. 자, 다시 아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리더님들이 내가 같은 동기 리더님들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어. 뭐 하셔야 돼요? 학점 많이 듣기. 사업 설명 많이 하시게요. 사업 설명 많이 하시게요. 그 다음에 미팅 많이 참석하시면 돼요. 모든 과목에서 올 A 받기. 그렇죠? 그래야지 과 수석을 하는 거예요. 올 A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다 받았는데 장학금 신청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장학금 신청하기. 그래서 그럼 장학금 신청한다는 뭐였더니 얘가 이미 자기가 받을 걸 알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Y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꿈 과시화시키고 목표도 설정했어. 누군가를 만나서 사업 설명도 했어.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나랑 사업해야 돼. 너 지금 해야 돼. 회원가입 지금 해야 돼. 이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장학금 신청하기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다 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나 너무 하고 싶대. 이런 발음이 꼬이는 건 흥분해서 그래요. 자, 왜 흥분을 하냐면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 열심히 하세요. 미팅도 열심히 나오시고 꿈도 있어. 그런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뭘 못해요? 사업 설명해요. 플랜을 얘기는 해주는데요. 뭘 못하냐면 그래서 딱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하자.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반드시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다이아몬드가 안 될 것 같거든. 여러분, 리더님들, 여러분 믿으세요. 뭘요? 나의 행동을 믿으세요. 내가 몇 년을 이 안에서 내가 시간 투자하고 있잖아.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요, 인정해 주시고, 그런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내가 안 되면 누가 돼? 이런 좀, 내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하면, 그쵸.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요즘요, 아메이가 미쳤나 봐.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도를 넘어. 그래서 이 도를 넘는 이 상황을 뭐 하시려면,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요.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라? 여러분, 함께 하자. 같이 가자. 우리도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내 인생의 로또잖냐. 그래서 너 인생에도 로또가 될 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끝을 딱 종지부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팔로우 이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목표실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 않죠. 볼게요. 제가 이 친구가요 보니까 자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다은아 너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월 80을 버는 것보다 너가 그냥 장학금을 받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르바이트 하면서도요 얘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다 A부 받았어요. A. 그러니까 올 A 뿔 받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A 마이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은이가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요. B 받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A예요.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 마이너스를 받아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A를 받아야 돼. A 뿔인데 A 뿔을 받아야 장학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자기 아르바이트 너무 해보고 싶대요. 할 수 없지만 그럼 해 이랬죠. 그리고 저는 한 학기마다 1,500만 원씩의 학비가 나갔었어요. 다은이가 번 아르바이트비 해봤자 뭐 많아봤자 80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다은아 너가 한 번은 그 장학금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진짜 학업에만 매진해봐 했더니 이번에 진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과제 공부 우선순위 정리하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더니 유보하기가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이거는 이제 얘가 이제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했겠어요. 그렇죠? 공부는 반드시 도서관에서 하기. 여러분 미팅은 반드시 어디에서? 미팅장에서 듣기. 네. 그래서 혼자 듣는 거 아닙니다. 함께 들으셔야 시너지가 있죠. 결과는요. 그렇죠. 빠스석했죠. 자, 후기 자신감 상승, 목표 세우기가 어렵지 않게 돼. 뿌듯.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크게 세우세요. 네, A65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A70을 향해서 또 목표를 세워보시고요.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업을 이제 스타트 하신 분들은 이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브론즈 빌더 구독 완성하기. 자, 사업 설명을 듣고 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브론즈 빌더 또는 1000만 점 SP 네트워크 형성하기. 그다음 2024년 9월부터 내후년에 파운더 스피티 리더십 여행 가는 거 한번 목표 세워보시고 연봉 6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2025년 9월부터 8월까지 에메랄드. 그다음에 2026년 9월 이제 2027년부터 다이아몬드가 되셔도 여러분 진짜 빅보너스의 수혜자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목표 가지는 거 중요하고요.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제 SP라는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 목표 우리가 단기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단기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이 안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브론즈 파운데이션은요 한 9%, 9%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 세례기가 있는 9%예요. 그래서 소비자 50명까지는 좀 많네요. 한 20명 정도도 충분하다. 그래서 인쇄소득, 그 다음에 임시소득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월 30에서 50만 원 플랜 이해하셔야 돼요. 트레이닝, 사업설명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데모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그다음 탱커와 습관 만들기, 제품 공부하시고 데모하시고, 장수호 만드는 거, SOP 만드는 거 여러분 내가 직접 해보시고 소비자들한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프로모션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많죠. 프로모션을 어떻게 내가 잘 공지할지도 생각하시고 장수호와 에스포 명단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만남과 초대 계획하시면 돼요. 브론즈 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창업자 기업 이념 이해하시고요. 월 100만 원 플랜 이해하셔야 되겠죠. 시대에 맞는 현실 점검, 주식 부동산 아미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나의 Y 아미를 작성하시면 좋겠는데 사업 설명 가능하셔야 됩니다. SNS 활용법도 습득하시고요. 자, SP 월 250만 원 플랜 이해하셔야 돼요. 월 1회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걸 이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STP 트레이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요, 명단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명단 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없는데요. 3명밖에 없는데요. 3명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뒤에 10명, 그 사람 뒤에 또 10명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단 없어서 저 사업 못해요. 그거 엄청 나쁜 핑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소극적이고 그 유치한 그런 변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단 없으면 만들어서도 해야죠. 이거는 인생 바꾸는 일이니까, 그렇죠? 내가 자산소득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서 명단, 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뭘 하시냐면 늘려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수영하면서 제가 이번에 신규 가입 수영장 멤버 지금 10명 가입시켰잖아요. 거기에 또 한 친구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밤 10시 반에 만나서 사업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친구 남자친구 원룸에서 우리가 홈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수영 멤버 또 한 명 초대했는데 이 친구한테는 그래 이제 우리가 아메라는 걸 알려줘요. 아메라는 걸 알려줬고 회원가입도 했어요. 그날 사업 세미나를 하려고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룹별로 분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 멤버들은 수영장 멤버들끼리, 그렇죠? 또 친정은 친정, 시댁은 시댁, 친구는 친구, 교회 친구들은 교회 친구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편견 갖지 마시고요. 치아 휴지 쓰는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명단은 이 사업의 유일한 자본입니다. 자, 만남과 초대 이제 그걸 하셨어요.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셨으면요. 이제 그분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만나고 이제 초대는 어디로? 홈미팅 또는 스폰서님과의 2대1 미팅 또는
여러분 그 미팅, 오픈 미팅이나 또는 이제 CLC로 초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남과 초대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은요, 기회를, 예, 그래서 우리가 쉐어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나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이 플랜을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만남과 초대를 할 때는 그런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의 방법은요, 전화로 초대하는 방법, 이게 FORM 활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 잘 지내? 요즘 너네 신랑, 아니 어머니 요즘 건강하시냐? 애들 요즘 잘 뭐 어때? 애들 키 많이 컸니?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 근황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occupation 해가지고요. 직업, 너 요즘 뭐 또는 뭐 취미는 뒤에 있네요.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신랑 계속 그 일 잘하고 있어? 너네 그때 그 자영업 어때? 뭐 잘 되고 있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파악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친구의 니즈를 내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어떤 그 상황, 변화된 상황을 내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인터뷰한다는 표현으로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에 대해서 요즘도 계속 너 그때 그 수영 계속 잘하고 있어? 뭐 내 취미에 대한 얘기 막 하면서 물어봐도 되겠지. 나 요즘 수영에 빠졌잖니? 뭐 이러면서 너는 요즘 그 뭐 골프 잘하고 있어? 요즘 너 계속 그 그림 그리고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야 뭐 야 그거 일주일 다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왜 이러면 뭐 이제 상황이 나오죠. 뭐 엄마가 아파서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애가 좀 이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 친구가 어디에 지금 뭔가 갈급한지 뭔가 그런 좀 빈곤한 마음 뭔가 그죠?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취미를 물어봤을 때 파악하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사업 설명은요. 그래서 이제 만남과 초대라고 사업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 시에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시간 확보는요. 꼭 1시간 정도를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탈로그나 볼펜, 종이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자다운 복장, 그다음에 장소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너무 시끄러운 거 좀 피하시고요. 그다음에 룸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선물 주는 나의 자세, 껌 주듯이 이렇게, 네, 그냥 씹어볼래?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왜냐하면 사업 설명은요, 전체 이 사람이 아메 비즈니스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한 25%밖에 차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단 작성하고 만남과 초대, 그 다음에 사업 설명까지 이제 50%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업 설명을 통해서 찾은 이제 친구들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사업 설명은요 평생 친구 찾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팔로스루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에 팔로업은 뭐냐면 사업 설명 후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팔로스루는요 사업하기로 결정한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이상 될 때까지를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업이란 여러분 팔로업을 할 때요. 내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사업 설명하고 나면 반응이 딱 4가지예요. 첫 번째, 빅 비즈니스. 나 사업할래. 두 번째, 스몰 비즈니스. 나 부업으로 해봐도 될까? 세 번째, 나 그냥 제품 쓸게. 네 번째, 노 이렇게 4가지 반응이 다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게 팔로업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할게 그럼 소비자한테 맞는 팔로업을 해주시면 돼요. 부업은 부업에 맞는 팔로업, 사업은 사업에 대한 팔로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쇼도 플랜 이후에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반드시 제일 밑에 48시간 이내에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더니 팔로업이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업 설명 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이 친구한테 아무 행동을 더 하지 않았다. 다시 사업 설명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팔로업이란 사업 설명하고 나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설명하기 전까지는 만남과 초대예요. 뭐 하는 거 신뢰 쌓기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나면 이제 팔로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 설명 안 했는데 팔로업 하고 있다. 공식이 안 맞아요? 그거는 사업이 안 되는 방식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결과를 내는 일을 하려면 사업 설명하고 나서 팔로업입니다. 네, 그래서 팔로업은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나고 있다. 팔로업 아니에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의 팔로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설명하기 전에는요. 신뢰 쌓기. 네,
계속 나는 인터뷰하고 있는 과정, 그 친구하고 관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팔로우업은 반드시 사업 설명 후에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 오늘 정확하게 숙지해 가시기를 바라고, 사업 설명 후 첫 번째 노 개의치 마세요. 사업 설명 후 첫 번째 예스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뭐 하시라, 팔로업은요 사람마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즉시 그러니까 제때 잘 안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수영장 동생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매일 만나니까요. 너무 좋죠. 사업 설명했겠죠. 당연히 제가 사업 설명하고 지금 음원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29살이거든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계획성 있는 친구라 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음원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하루는요. 한 제가 음원을 15개씩 듣고 막 이래요. 왜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맞는 걸 보내줘야 되니까, 똑같은 김동현 리더님의 음원이지만 이 친구한테 지금 이게 맞겠다 하는 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팔로우업을 할 때요. 누가 하냐면 팔로우업을 하는 내가 성장해요. 왜?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팔로우업을 여러분 꼭 하셔야지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수입의 가능성, 브론즈 핀, 월 50에서 100만 원, 장소 혜택, 뭐 제품 교육, 또 본사 프로모션 알려주기, 제품 설명, 회원 가입 시 유리한 점, 뭐 소비자 혜택 꾸준히 관심 갖기, 뭐 이런 것들이요. 상대가 이걸 통해 가지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팔로업의 큰 중요한, 아이고 잘못 뭐 이상하게 했네요. 자, 큰 사업은 이렇게, 부업은 이렇게, 단순 소비자는 이렇게 맞춰가지고요. 여기에 맞는 그런 팔로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좋은 팔로업이란 이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의구심을 풀어주셔야 돼요. 제품 브랜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료 전달해 줘야 돼요. 미팅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나의 사업 진행 스토리 설명해 줘야 되겠죠. 나의 사업 설명 개념도 하나씩 설명해, 이게 좋은 팔로우입니다. 자, 팔로우스루, 행동을 통한 파트너 21% 달성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팔로우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팔로우스루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참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팔로우스루는 행동하는 리더십이 중요해요. 내가 행동을 해야 하면서 파트너가요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팔로우스루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냥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정한 팔로우스루입니다. 사업 설명하는 거. 미팅에서 함께 배우셔야 돼요. 옆에 앉아 계셔야 돼요. 파트너가 스스로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단계별 목표 설정. 스스로 자료 숙지 및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팔로우스루가요. 내가 다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절대 고마워 안 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리더님이 다 해줘서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게 됐잖아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 쓸게, 뭐 내 시간, 내 열정, 내 모든 걸 너한테 바쳤는데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더님 저한테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근데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냐면 파트너가요 자립할 수 있게끔요 기다릴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불편한 감정 여러분 좀 갖는 거, 그것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계속 유지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느 순간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우스루는 어떻게 보면 진짜 친구가, 서로 다른 너와 내가 진짜 함께하는 동업자가 되는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도 언젠가 스폰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님을 보면서 스폰서님도 장단점이 있겠죠. 그냥 장점은요. 그냥 감사히 생각하시고요. 단점은 그냥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엄청 단점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초기 3개월의 중요성. 네, 이것도 한번 제가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팀 미팅.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일단들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배우면서 행동이 같이 가는 일이에요. 아메이는 배운다, 행동한다.
이거 아니고요. 배우면서 행동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팀 미팅에서 배우시고 OM, CLC 이제 홈미팅 이런 데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이제 그다음에 나의 미팅을 이제 진행하시는 거죠. 1대1 미팅, 스폰서와 함께 2대1 미팅,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하는 홈미팅, 내가 주관하는 홈미팅 이렇게 해가지고요. 처음에 팀에서 배우시고 그다음에 나의 미팅, 내 이하의 미팅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함께 같이 탱코와 매일 탱코와 실천하시면서 이게 성공적인 초기 3개월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팔로우가 이제 지났어요. 맞나요? 7번째, 그죠? 8번째 사업을 키우시는 건데요. 자, 사업을 키우는 방법. 나는요, 첫 번째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시라? 계획하시라. 계획 구매하시라. 사업 설명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 연습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큰 핀에 못 가시는 분들 공통점이요. 사업 설명을 안 하시거나 사업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셔야 늘어요. 제품 감동 5가지 이상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샘플링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홈미팅 진행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 집에서 홈미팅 하면요. 온보드도 만들게 되죠. 브랜드 체인지도 어느 정도 진행되죠. 그죠? 뭔가 정리도 되죠. 그 다음에 가족들이요. 응원해요. 엄마 아빠를 홈미팅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행동. 그다음에 파트너를 이제 우리가 파트너가 이제 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파트너도 있고 소비자도 함께 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면 아까 팔로우업을 통해서 팔로우 스루를 하면서 이제 파트너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파트너를 후원하고 시스템으로 연결하시고 홈미팅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또 나오죠. 사업 설명하면 나 제품 쓸게 이런 친구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네, 제품 정보 알려주고 프로모션 공유해 주시고 장소 혜택 알려주시고 요리 미팅으로 또 이렇게 우리죠 이렇게 실내 쌓게 하시고 뷰티 미팅 해주시고 건강 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26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 방에다가요 프로모션 공유를 한꺼번에 같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안 달아도 된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그냥 프로모션을 1대1로 못 보내주니까 내가 좀 요즘 빅보너스 때문에 겁나 바쁘거든. 그래서 깜빡깜빡 하니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올려줄 테니까 그냥 보고 나한테 필요한 거 해.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애용 소비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애용 소비자한테 이걸 올려주니까요. 스스로 다 알아서 프로모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수호는요. 뭐가 좋냐면 소비자가요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 입장에서 사업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장수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호 사업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장수호의 3가지 혜택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정말 만나면 얘기하셔야 돼요. 장수호 혜택. 제가 장수에도 꽂혔을 때 한 15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장수 많이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소를 만들어 놨더니 지금 다들 스스로 물건을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공유하니까 또 이걸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쓰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자, 네트워크의 균형 9번째. 자, 너비 위스와 깁스티, 뎁스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사업자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처음 듣는 분들 저렇게 아메가 되게 과학적이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이 정도만 오늘 받아가셔도 됩니다. 자, 너비와 깊이의 균형. 레그 수는요 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과 연결되고요. 깊이 레그로 깊이로 내려가는 거. 내가 알린 A가 B한테 알리고 C한테 알려서 내려가는 걸로 뎁스라고 하는데요. 이 뎁스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네트워크의 균형에서의 첫 번째 우리가 레그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위스를 형성할 때 꼭 3레그에서 4레그를 먼저 기반을 만드시라. 이걸 추천해 드리고 그래서 브론즈 빌더를 완성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뎁스는요 7단계까지 꼭 내려가는 거를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알린 A를 기준으로 7단계까지 내려가면요. 거기에 리더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린 A가 리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의 삶의 선택이잖아요. 리더인 줄 아는데 리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7단계까지 내려가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인별로 그룹
잘 분류할까? 그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초기 회원 가입 시 스폰서 꼭 상담하시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10명을 다 이렇게 F1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해바라기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랑 상담하셔가지고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밑으로 내려갈 때가 나은지 옆으로 펼칠 때가 나은지가 꼭 이거는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수영 동생 후원하면서 이제 수영장 멤버들이요 이번에 만난 친구들이 다들 좀 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단톡방도 만들어줘가지고요 한 13명이 단톡방인데 그 중에 반이 여자고 반이 남자예요. 주로 젊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벌써 나이가 제일 많아요. 25살 우리 동민이랑 똑같은 저기 원빈이가 저한테 누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야 누나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도 누나시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너가 인생 살 줄 알구나 막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사왔으면 했네요. 자 지인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자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한 4그룹 만들었고 남자 멤버들은 남자 멤버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저희 이제 저기 동생 소연이란 동생이랑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소연아 이러고 이렇게 지금 그룹을 그래서 벌써 이 친구가 이거 4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4개에 어떻게 집중할 건지를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 초기 회원 가입할 때 스폰서 상담 필요합니다. 자 시스템과 툴. 자 시스템은요 드림월드 시스템. 오늘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CLC.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또 우리가 월요일 날 오픈 미팅 또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연합으로 FOM 있죠. CLC. 그다음에 드림빙에서 이제 유튜브로 또 여러분 많은 또 리더님들의 그 음원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스폰서가 또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자, 툴 보면요. 카탈로그 그다음에 저는 툴 중에 저는 꼭 세미정장 한 번은 꼭 준비하셔가지고요. 사업쌤을 하러 갈 때는 정말 정장 입고 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죠?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청바지 입고 가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미 정장 정도는 입고 가서 내가 오늘 너한테 뭐 하자는 거 동업자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응? 그런데 너무 그쵸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깔끔하게 하고 가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쁘게 하고 가세요. 예쁘게. 멋있게 하고 가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게끔. 그다음에 창업자 책. 네. 왜냐하면 아메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아메이의 어떤 좀 그런 좀 이 뿌리를 좀 알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창업자 책, 그다음에 탱크와 노트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데몬 키트, 예, 그다음에 또 스폰서가 툴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씩 다음에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최근에 제가 이 MBTI 유형별 이거 옛날에 이거 정말 관심 없었는데 제 MBTI가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쏠게요. 자, 댓글로 저의 MBTI는 네? 자신 있게 음원 켜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저의 MBTI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죠? 누가 올리셨는데 누가 댓글 좀 봐주세요. ENTJ 공감달 ENTJ라고요? ENTP 또 다 틀리셨어요. 다 틀리셨어요. 제가 나중에 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저의 MBTI는 ENFP예요. 전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자, 의사소통 방법에서 제가 왜 이거를 올려놨냐면요. 사람을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는 이 사람을 뭘로 봐요? 잘 웃으면 외향적이다. 말을 잘하면 저 사람 내성적이다. 우리 이렇게 첫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 낯설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는 거를 제가 아미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이렇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요 MBTI 유형도 못 견디는 거를 좀 저는 이걸 참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창훈 스폰서님은 MBTI가 무엇입니까? 제 화면에 지금 스폰서님만 보고 계시거든요. 스폰서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MBTI 해본 적이 없어 몰라요. 제가 스폰서님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세칠 리더의 MBTI는 뭘까요?
김세칠 리더는요, ESFJ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남편과 제가 계속 이렇게 뭔가 삐그덕 했는지를 알았어요. 김세칠 리더, 이 ESFJ의 유형의 어떤 성향을 가진 리더님들은 답정 너처럼 말하면 안 된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김세칠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칠 씨 점심 뭐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저는 이미 고기, 내 마음에 고기 이렇게 써놓은 거라. 난 고기 먹을 건데 이렇게 고기라는 마음이 딱 있는데, 근데 김세치 씨가 저를 보니까 고기 먹고 싶네를 아는 거예요. 이 ESFJ들이 무섭대요. 상대가 이제 이걸 눈치를 빨리 또 ENFP들의 단점이요. 얼굴에 다 표현돼. ENFP. 네, 그래서 제 얼굴에 제 마음에 고기, 나는 이제 고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세치가 갑자기 회 이러니까 회 오늘 안 땡기는 이런 거 이제 이미 얼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고기 먹자 이래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이러고 고마워. 그럴까? 이러고 이제 얼굴이 바뀌죠. 엄청 이렇게. 근데 만약에 오늘 그냥 회 먹자 이러면 회? 이러지 이미 얼굴에서 회? 이러면 뭐예요? 나 회 먹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네가 먹고 싶은 걸 말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ESFJ한테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회 먹을래요?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말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상대 그러면은 너가 회 먹고 싶구나. 근데 내가 오늘 회가 먹고 싶지 않지만 너가 회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회 먹자. 이래야 되는데 물었어. 뭔가 배려한다고 물었는데 지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얼굴에 티나.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한 거 싫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게 생기는 거죠. 또 질문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김세치 리더가 ESFJ인 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까다롭다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세치 리더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아니 자기는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 내가 2박 3일을 멀리 어디서 갔다 오면 저를 보면 첫 마디가 이래야 돼요. 오늘 고생했네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나 내일도 다시 2박 3일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라. 그런데 또 보면서 뭐라 그래요? 뭐 왔나 이러거나 그러면은 엄청 섭섭한 기라. 알겠죠? 여보 듣고 있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성향을 이해하는, 그래서 이 무관심이라는 게요. 관종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관심받기를 원하는구나. ENFP의 성향.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ESFP가요. ENFP랑 비슷한데 좀 달라요. 이 ESFP들의 성향은요. 절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있어요. ENTP, 방정리하라고 하면 안 돼요. 나 방정리 할 건데 누가 옆에서 방정리 좀 해 이러면 어때요? 딱 하기 싫어지는 거죠. 자, ISFP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 참고용입니다. 뭐 100% 맞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호르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단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조금 미리 알면 조금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좀 피할 수 있는 건 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주 가리니까 늦게 깨달아가지고요. 요거 제가 이제 바꾸는데 지금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 제가 혹시나 제가 좀 저한테 뭔가 오해가 있으면 꼭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리더님 MBTI가 뭐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은 물론 경청,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잘 들어주는 거, 듣고 3분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의사소통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요즘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자고 웃으면서 약간 여러분 좀 도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네요. 자, 자세와 자기 이미지에서의 첫 번째 자세는요,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래서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요. 안 좋게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3초만 참으세요. 말하려고 하다가 3초만 둘, 셋 참으면 안 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말 말고요.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 너무 차가지고 어딘가 이걸 뱉어내야 돼. 그러면 그 친구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내가 오늘 딱 10분만 두고 욕 좀 할게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그렇죠? 아싸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말하지 마시라.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저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되는 거 맞아요? 뭐 쉬운 거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렇다더런데 뭐 저렇다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92%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거에 92%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다. 그렇죠? 8%는 해결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안 되는 건 없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당한 자세 필요하죠. 확신에서 옵니다. 당당한 자세는 확신에서 와요. 그래서 실력 갖추시면 됩니다. 당당하고 싶어요, 리더님. 실력을 갖추세요. 네. 그다음에 그 실력에 의해서 확신이 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는 자세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요. 아메이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마인드 배우세요. 사업자 마인드.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배우는데 시간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이미지. 그래서 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님들. 그래서 자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딱 봤을 때 자 저에 대한 이미지 어떠세요? 저를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 네. 자 여기서 막 이런 반응이에요. 예뻐요. 또 우리 리더님 저한테 지적이다. 네. 근데 주로 이제 저한테 딱 이미지는요, 밝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이미지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모든 사람이 밝을 필요는 없어요. 세련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세련됐다. 세련된 이미지요.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고급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좀 고급지고 싶어요. 그런데 뭐 사랑스럽다, 예쁘다, 뭐 이런 거 뭐 좋죠. 근데 저를 보면 누군가가 되게 지적이시네요. 되게 세련돼 보이시네 이러면 엄청 기분 좋아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살리시면 돼요. 리더님 우리 와 계시네요. 저기 우리 사람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되게 세련됐거든요. 근데 자꾸 예쁘려고 하니까 언발이 생겨요. 언밸런스. 그래서 예쁜 것보다는 세련된 이미지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미지를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 퍼스널 컬러는요 저는 쿨톤에 가깝죠. 그래서 핑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전 쿨톤이고요. 웜톤에 가까운 분들은요 오렌지 계열이 어울리는 분들이 계세요. 오렌지가 어울린다. 그래서 립스틱을 발라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 립스틱보다 핑크 립스틱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이 산다 그래요. 오렌지를 받으면 뭔가 사람이 칙칙하고 어두워 보인다 막 이래요. 뭐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니? 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맞는 컬러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다음 표정. 표정은요. 이거는 뭐 분위기 뭐 귀엽다, 밝다, 세련되다, 분위기 있다 뭐 어떤 이미지든 표정은 저는 이건 연습하셔야 된다. 입꼬리를 올리시는 거. 자, 다들 입꼬리 한번 올려볼까요? 자, 네, 예뻐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 스폰서님 입꼬리 올려보시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헤어는 단정한 헤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머리가 길든 짧든 이거는 이제 요즘은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난 긴 머리가 예쁘다. 그럼 기는 거 저는 되게 추천하거든요. 그런데 길든 짧든 끝 처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데 끝 처리가 막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깔끔하지 않아요. 염색도 마찬가지죠. 염색을 하셔야지 좀 깔끔해 보이죠. 네. 마지막 이제 차트입니다. 여러분 사업 설명을 합시다. 제품 내용을 잘 합시다.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합시다. 교육 정보 자료를 잘 숙지합시다. 미팅에 적극적이 됩시다. 정기적으로 상담합시다. 신뢰를 잊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어쩌면 핑코와 너츠앤볼츠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제가 반을 썼네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